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지금 방안인데도 제가 이제 날씨가 추워서 지금의 그 방한 조끼를 입고 방송을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날씨가 그런 대로 지낼만 했는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지금에 여러분들도 그 보일러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일러 그 자격증, 그러니까 그 가스 기능사, 그 다음에 보일러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기능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집에서 보일러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고 샀습니다. 저기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스 기능사. 그래서 가스 기능사를 그게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런 것도, 그런데 그 보일러 그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가스 기능사 자격증 따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보일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면은 시험에 합격해요. 다른 과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 산업기사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여러 개 따게 되면은 지식이 이제 축적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50개, 100개까지도 그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1개, 2개, 3개를 자꾸 짜다 보면은 그 지식이 축적되고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격증을 쉽게 딸 수가 있죠. 쉽게 딸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데는 아예 그 보일러 가스 비용을 아끼려고 보일러를 완전히 보일러 조정기라고 저 방 안에 있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전기를 꺼놓습니다. 꺼놓으면은 보일러도 하루에 2번이라든가 2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게 완전히 달라붙어서 못 쓰게집니다. 녹이 나고. 그걸 갖다가 고착화됐다고 합니다. 보일러 서비스 신청하면은 보일러를 너무 틀지 않아 가지고 고착화돼 가지고 어떻게 부속품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지금 7년째 쓰고 있어요. 보통 한 번 교체를 하면 10년 정도는 씁니다. 10년.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5년이면 또 갈아야 돼요. 그 콘덴서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열 교환기가 어떤 것이냐. 그냥 스테인리스로 된 열 교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황동, 구리, 누런 구리로 되어 있는 그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좀 비싸죠. 콘덴싱 열 교환기 가스보일러는 좀 비싸고, 아니면 항동 열 교환기 가스보일러는 좀 싸고. 그런데 그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콘덴싱 그 스테인리스 열 교환기 보일러는 좀 비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안 쓰고 그 아낀다고 여름에는 다 그 보일러 그 원격 조정기의 전기를 완전히 꺼놓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돌아가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그 고착화된다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달라붙어서 뭐가 기계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더운 한여름에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10분 동안 돌아가도록 그 원격 조정 버튼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 생활의 지혜지요, 이게. 그러다 보니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뭐 일일이 보지 않고 뭐 7년, 8년, 10년 가까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써도 돼요. 서비스를 자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원래 그 보일러들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스보일러 나오기 전에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휠터를 갈아주고 뭐 배수관 또 물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가스 같은 경우는 또 보일러도 잘 나왔기 때문에 큰 손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꺼놓으면은 몇 년 못 씁니다.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이면 보통 한 7, 8, 9월까지는 6월 말에서 7, 8, 9월까지는 완전히 보일러를 완전히 꺼놓고, 이제 뭐 샤워한다든가 목욕할 때만 살짝 올리고 올려서 쓰고, 미지근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고는 또 꺼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달라붙어서 고장이 나요. 그 샤워까지도 안 하고, 자주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더 심하게 되죠.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전자레인지 이런 거 쓸 때는, 가스레인지 쓸 때는만 쓰고, 그 보일러는 가스 아끼려고 아예 꺼놓고 있으면은 고장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10년 쓸 걸 한 4, 5년밖에 못 씁니다. 고장이 자주 나오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요즘에 그 가스 보일러를 새로 놓으려고 그러면은 한 30평 되는 100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 원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거 설치하는데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이제 가스 기능사, 그 다음에 가스 시설 관리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걸 이제 따놓으면은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근무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가지고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집에서 내가 보일러를 설치해요. 내가 그 자격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제 가스 시설 그 온수 보일러 시공 온수 보일러 시공 자격증, 가스 안전 관리 자격증, 가스 시설 사용 시설 안전 관리자, 가스 기능사, 이런 자격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가스 공사에서 이제 그 판매하는 뭐 경동 보일러라든가 린나이 뭐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데서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보상이 되죠. 왜냐? 팔면서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보일러가 터졌다 완전히.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배상 책임이 있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배상을 해다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자격증이 있고 보일러 시공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자체적으로 그 보일러만 달랑 사가지고 내가 설치했다 그러면은 그게 만일에 보일러가 잘못돼서 터졌다 하면은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없죠. 저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일러도 다 고치고 전기 고장 나잖아요. 전기 고장이 나면은 대개 보면은 전기불이 깜빡 하면은 전기 다 담아 전구, 형광등 알만 고장이 나서 깜빡 하는 경우 있고 전기 안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깜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딱 두 가지 종류예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형광등 알, 그다음 전기 담아 그런 게 이제 필라멘트가 나가서 완전히 전기가 끊어지면은 그 형광등 알만 갈면은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형광등 알을 갈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안전기를 갈아야 됩니다. 저는 그 전기에 대해서도 상식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기도 집에서 다 갈아요. 그거 인건비 불러서 하면은 배보다 배꼽으로 더 비쌉니다. 통째로 그 형광등 갓 등 다 사는 값이 들어가요. 통째로 사는 값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안전기가 수명이 한 8년,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깜빡해서 형광등 알하고 전구를 갈았는데도 계속 깜빡 한다. 그러면은 전기 안전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전기 안전기를 고쳐야 돼요. 그것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있나요? 저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은 영원히 씁니다. 고장 나면은 아이고 저거 싹 전부 다 가라. 전기 가등까지 다 가라. 그럼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구입하면은 5,000원, 7,000원이면은 안전기를 삽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가지고 연결해서 쓰면은 10년 동안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다 교체하려면은 거의 10만 원대, 10만 원대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를 갈 수 있으니까 100년 동안 대개 7, 8년이면 안전기 수명이 다 되거든요. 깜빡거립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갈아요. 그러니까 손 쓸 일이 없습니다. 전기공사, 그 다음에 보일러 공사, 자격증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수전, 싱크대,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요. 그래서 가스 보일러 우리가 그 싱크대에 보면은
가스 보일러를 가스 렌지를 이제 사가지고 쓰다 보면 가스 렌지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러면 사이즈 그 상판을 좀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잘라내 가지고 상판을 이제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걸 사람을 부르면은 1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걸 기계가 없으면은 그 다이아몬드 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면은 대리석도 전부 다 깎아져요. 그래가지고 저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가스레인지 호스는 내가 또 가스레인지 호스 가스 기능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 공사에다 연락하면은 쌉니다. 한 뭐 17,000원 정도 연결해 달라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신이 없으면 하면 17,000원 돼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오래돼 가지고 바꿔야 되겠는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려면 장난 비쌉니다. 제가 그거 전부 다 해요. 가스레인지, 가스 호스 연결, 가스 기능사 기능도 하기 때문에 싱크대, 그 다음에 화장실, 수전, 뭐 배수, 그 다음에 바닥 이런 거 전부 다 합니다. 수전 이런 거. 그러니까 집수리 센터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저도 미용사, 이용사 자격증 이런 것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다 활용을 해서 수리를 한다. 여러분들이 요새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데 불러가지고 한번 해봐요. 엄청 비쌉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자격증까지는 안 따더라도 눈썰미가 있으면 웬간한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배우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얘기를 했잖아요. 보일러를 여러분들이 오래 쓰려면은 여름에도 하루에 한두 번 돌아가도록 원격 조정기 버튼을 조절해놔야 됩니다. 안 쓰면 녹이 나고 완전히 달라붙어요. 그걸 갖다가 보일러 고착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비스 센터에서 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걸 뭐 교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청소를 해봐가지고 안 되면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보일러 뭐 좀 평수가 20평대 같으면은 60만 원, 70만 원이면 사는데 수리를 하는데 20만 원 들어간다 하면은 아이고 통째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쓰지 않으면은 그 녹이 나고 고착화가 되고 달라붙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사람도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눈이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말을 안 하면은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또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주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하는 것이 뭐이든지 좋아요. 지나치면은 나쁘지만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눈, 귀, 뭐 청력, 그다음에 이빨,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손도 움직여야 되고, 머리에도 이제 저같이 공부를 해서 머리 좀 회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남녀 관계 잘 만나서 연애도 해가지고 연애 그 호르몬하고 연애 세포가 죽지 않도록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 요즘에는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터프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은 얼마 살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고 몸이 지금 잘 돌아가니까 뭐
앞으로 많이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좀 늦게 나중에 연애하겠지. 그렇게 하면은 적당한 시기에 아까 보일러처럼 제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인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가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유치원이라고 하고, 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늙을 노자 써가지고 노치원이라고 해요. 그 늙을 노자 치고 어릴 치자로 쓰면 안 돼요. 사실상 노기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한자 한문 학자입니다. 늙을 노자에다가 늙은이 기자를 써가지고 노치원이 아니라 노기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말이다. 제가 이제 한자 한문을 가르치고, 저도 공부방도, 교습소, 학원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자를 배우면은 문해력, 이해가 빨리 갑니다.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도 그래서 머리가 트였다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우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이까지 왔다. 제가 우리 나이 때는 전부 다 서당에 다닙니다. 서당에 다니기 때문에 한자를 좀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 나와서 한자 서당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왔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단어를 쓰잖아요. 저기는 한자가 뭐 들어가는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돼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 우등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마다 우등생이 되고, 지금의 자격증을 따는데도 쉽게 따는 것이 한자 뜻을 알기 때문에 단어, 문해력이 그냥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딱 얘기하면 딱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은 즉시 이해가 안 가지요, 잘.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면은 한자로 많이 써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여행을 많이 오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일본말, 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강변역이라고 하면은 강변 있기 데스 이렇게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그렇게 이제 써놓는데, 대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한자 단어하고 중국 사람들의 한자 단어하고 우리나라 한자 단어하고 틀립니다. 같은 한자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자를 써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래 보이면은 알아먹겠지.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보이면 알아먹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 공통어가 아니에요.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지만은, 같은 한자를 쓰지만은 한국만 쓰는, 그걸 갖다가 국자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만 쓰는 단어 한자 국자가 있고, 중국에서만 쓰는 한자 단어 국자가 있습니다. 나라 국자, 글자 자자 써서. 한자에서 다 저 나라 한자 쓰잖아. 우리나라 이제 써가지고 보이면은 알겠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자를 써가지고 간호사 이렇게 써가지고 보이면은 중국 사람인데 알겠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간호사라는 우리나라 한자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걸 갖다 국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사람들이 알아먹는다는 얘기지요. 세계 공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 간호사를 써가지고 일본,
중국에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보이면은 모릅니다. 간호사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세계 공통어니까 어느 정도, 쓰면 알지만은, 그게 이제 중국 같은 데는 호사라고 그래요. 간호사를. 그래서 호사라고 써가지고, 호사라고 쓰는 것도, 번체차로 써가지고 보이면 모릅니다. 중국에는 그 간자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자체를 그 사람들은 일생생활에서 쓰는 대로 써가지고 보여야 대환이 알아먹지. 완전히 그 약자라고 쉽게 얘기해요. 약자로 써서 약자도 쓰고 원래 약자 없는 정자체가 섞여서 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약자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간자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라고 하지만은 간자체하고 약자하고 약자가 아닌 정자체하고 섞어서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써서 보여야 됩니다. 호사라고 쓸 때. 보호할 호자 씁니다. 보호할 호자도 거의 간자체로 써야 돼요. 그냥 정자체를 써가지고 호사 이렇게 내밀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행 같은 데 가면은 환전이라고 써놓잖아요. 그냥 돈을 바꾼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관광 왔는데 달러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한국에 여행 왔는데 한국 돈으로 좀 바꿔서 이제 하겠다. 그래야 이제 한국에서 쓰기 좋다 해서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안에 보면은 환전이라고 써놨어요. 환전. 바꿀 한자, 돈전자. 그렇게 환전이라고 써놓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먹어요. 외국 사람 모릅니다. 중국하고 일본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돈을 바꾼다 하는 한자 단어는 틀려요. 중국에서는 태환이라고 합니다. 바꿀 태자, 바꿀 한자. 태환이라고 하는 그 태자도 그 간자체, 약자로 쓰고, 그 바꿀 한자는, 약자가 아닌 정자체를 써놔야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양체라고 해요. 양체. 일본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려고 이래 보니까 저게 환전이라고 써놨네. 저게 뭔 말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 개를 써놨습니다. 중국 사람이 알아먹는 단어, 일본 사람이 알아먹는 단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전 이러면은 알아먹게 환전이라고 써놓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먹는 단어입니다. 한자가.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 왔을 때 알아먹게 태환이라고 써놓습니다. 바꿀 태, 그 다음에 바꿀 한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돈 바꾸러 오면은 저 한자는 모르잖아요. 단어잖아. 양치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행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환전, 그 다음에 태환, 양체 이런 게 돼 있죠. 그 세 개를 써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공통어가 영어처럼 한자 문화권에서 서로 공통어를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서로 알아먹도록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불편하지요. 중국 사람을 위해서 또 단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을 위해서 또 써놓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써놓고,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다가 양치라고 써놓으면 모르잖아요. 둘 양자에다가 바꿀 체자로 써놓으면 양치가 뭐야? 돈 바꾸는 거에 달러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돈을 가가지고 달러를 바꿔다와 아니면은 지폐를 가지고 금을 바꿔다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태환이라고 양치라고 써놓으면 모르잖아. 저게 뭔 얘기야? 모릅니다.
환전 아니면 돈 바꾸는 곳 이렇게 써놔야 알죠. 한글로. 한자로 환전 이렇게 써놓든지 한글로 돈 바꾸는 곳 이렇게 써놔야 저 돈 바꾸는 거구나. 외국 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외폐라고도 쓰지요. 외폐를 이제 바꾸는데 외폐 교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일러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같은 데 가봐도 제가 지하철 공사 이따가 정년퇴직을 했지만은 지하철 같은 데 가봐도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면은 표 사는 곳 이렇게 써놓고 한자로는 매표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자입니다. 매표소. 그러면은 중국 사람은 몰라요. 그거는 살 숫자로 씁니다. 수표소라 이렇게 써놔야 알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모릅니다. 일본은 또 일본에서만 쓰는 단어를 써놔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표 파는 곳을 중국 사람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먹도록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알아먹도록 중국 사람 알아먹도록 일본 사람 알아먹도록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알아먹도록 영어. 그래서 4개를 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4개.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대부분 그 단어를 써놓으면 알아먹죠. 그러니까 뭐든지 써놓으면 그렇게 여러 개를 써놨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 열차, 매표소 이런 데 가면은 써놨잖아요. 뭔 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약자로 써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는 약자라고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약자라고 안 해요. 중국에서는 간체자라고 합니다. 간체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획수를 줄여서 만들어서 쓰기 좋게 만들었다 해서 간체자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라고 하는데 중국에 가서 한자를 써서 이자 약자가 뭡니까? 이러면 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간자체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얘기했는데 보일러도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면 녹이 나고 달라붙어요. 사람도 호라비, 그 다음에 혼자 사는 호러미,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젊은 여자 아들도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하라고 하니까 저 미친놈이 지저분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유튜브 보면은 다 써놨어요. 다시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우리가 맨날 밥만 먹고 된장찌개도 밥만 먹으면은 나중에 그 밥맛이 없잖아요. 맨날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먹고 싶지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먹으니까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다. 그렇게 여기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부족한 영양분이 있으니까 무엇을 먹어라 하는 것을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뇌에서.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요. 요번에 그 추어탕이 먹고 싶다. 추어탕 먹는 겁니다. 부족하면 그 사인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남자 호라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애를 못 해가지고 완전히 뒤틀리게 됐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이 여자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보고 또 보고 관심이 계속 있게 되고 또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 음단 패설을 또 많이 하게 되지요.
그거는 이제 머리에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빨리 연애를 해라. 안 하면은 녹인하고 달라붙어서 몸에 해롭다 하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예쁜 여자 지나가면 자꾸 이렇게 본다 하면은 저놈이 완전히 그 중독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워낙 혼자 사는 사람이 해소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사고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맨날 그 쳐다보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게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아기 가지면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에 임신하게 되면 겨울에는 생산이 안 되는 그 과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데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때문에 많이 구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가 연애하는 것이 안 해도 그것은 버리고 살아도 얼마든지 오래 살고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 도리어 터부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장수의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잘 먹고 기분 좋게 운동하고 이것보다 더 그것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애롭게 산다는 얘기죠.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막대기와 이렇게 서로 마주 기대면서 살아야 한다. 사회 공동체로서. 그래서 사람 인자가 생긴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같이 연애를 하고 부딪히면서 살아야 장수한다는 얘기지요. 지금의 그 외로움을 달래는 대체 기능으로 뭐 하초를 기른다, 강아지를 기른다 하는 거는 100% 그 효과는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고 사람과 애정을 나누어야 100%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애롭다고 강아지를 키운다 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조금 도움은 되지만은 100% 만족하는 시너지 효과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름을 달래기 위해서 강아지를 키운다,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 그다음에 하초를 기른다, 수석을 모은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것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효과만 있을 뿐이지 100% 극대화되는 그 효과는 없다. 그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혼자 사는 남녀는 애로움을 달래야 돼요. 그래가 유효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살잖아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은 신이 내려준 능력입니다. 콩깍지가 씌어야지만은 종족 번식의 작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아무리 못생겨도 이쁘게 보여야 연애를 해서 씨를 만들어내서 종족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음식을 같은 걸 계속 먹으면은 나중에 맛이 없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보기도 싫다 하잖아요.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먹으면은 먹기 싫어진 유효기간이 있듯이 사람도 같은 사람하고 계속 살게 되면은 실증이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좋잖아요. 잘못해도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래 뭐 사줄게요.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것이 권태기가 바로 유효기간이다.
그래서 권태기가 왔을 때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결혼하는 신혼생활처럼 3, 4년 동안 불꽃 같은 연애를 해야지만은 머릿속에서 좋은 엔돌핀 호르몬이 쫙 나오면서 그 뇌 변연계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주먹만한 연애 세포 활성화가 빨갛게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20년, 30년 살게 되면은 손을 이렇게 잡아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잡으면 이렇게 잡아도 손이 막 떨리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팍팍 오면서. 그것이 사람한테 엄청 좋다는 얘기죠. 저도 그 축산과를 나왔지만은 축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축산과도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돼지도 새끼 돼지 때부터 암놈 우리, 순놈 우리, 딸로 암놈, 순놈 갈라가지고 분리해서 길러야 한다. 암놈, 순놈을 가리지 않고 조그마한 새끼 때부터 한 우리에서 기르면은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좀 생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험을 완전히 해가지고 입증된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소장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으면은 그 성감대가 서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만난 늘상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 색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성적 욕구가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돼지들도 실험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놈 숫돼지를 새끼 때부터 큰 어른 돼지 될 때까지 다 키워가지고 저놈들 좀 교미를 좀 시켜가지고 잠자리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좀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암놈 순놈 2마리를 한 우리에다가 갖다 놓고 교미를 해라 시켜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나무 집에 그 암돼지나 숫돼지를 가져와요. 가져오고 돈을 줘서 그래 데려와서 그 우리에다 집어넣으면 교미를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미시켰으니까 돈 나와 그러면 50만 원 그 주인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다 생긴다는 얘기죠. 실제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무슨 남자 여자 그 터부시하고 남자 여자하고 연애를 하라. 지조가 없는 놈이구만. 사람이 건강이 나쁘지더라도 사람이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명은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일부 일처제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딱 2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아라. 그것은 그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혼란이 오지 않고 질서 유지를 우선시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생리학적 측면은 무시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 건강, 장수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무시하고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결혼제도다. 그 일부제 일처제 제도는 사람 생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못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결혼한 남녀 부부들이 일탈해서 연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제도하에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도덕상에는 나쁘지만은 여러 가지 일탈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남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먹으면은 전립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립선이 이제 요 정상적 크기는 밤톨만 하는데 이게 나이 먹고 연애를 많이 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오줌이 나오는 오줌 줄기를 딱 막아버려요. 오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 가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비대라는 건 커진다는 얘기예요. 살이 찌고 살찔빌자, 살찔비, 큰데처럼 커진다. 그 커지는 이유가 호라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때 배출 기능을 활발히 해서 그것도 배출을 세게 강력하게 배출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지요. 아무리 그 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여자만침 빨아들이는 흡입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를 사귀라는 얘기죠. 옛날에 그 허준 동의보감에 보면은 우리나라 명의 허준 선생님도 질 치료를 했습니다. 여자 질이 아니라 금아리 질자 씁니다. 금아리 질자를 쓰는데 금아리 갖다가 이제 거머리라고 하죠. 논에 가면 시커먼 거머리가 사람이 달라붙으면 금방 피를 빨아먹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저도 농촌에 있어 압니다. 그 거머리를 항아리에다 그득 잡아가지고 피부병이 생기면은 피부에 붙여가지고 고름을 빨아냅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를 바싹 굵게 만들어가지고 미치게 굵게 만들어가지고 붙입니다. 그러면은 저 깊숙이 있는 고름 피까지 쫙 빨아내요. 그래가지고 완치가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거머리 마침 강하게 빨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흡입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머리 질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질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그 정액을 배출시키는 그 기능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아이고 너 결혼하다니까 얼굴이 헌해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혼자 살고 그러는 사람 사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정말로 남자가 찝쩍거리고 뭐하고 귀찮게 해도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잘 먹고 돈만 있고 재미나게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운동하고 그러면 오래 살아. 뭐 수녀들도 뭐 오래 사는데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만은 생리학적 측면을 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기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점점 먹으면은 전화도 안 와요. 다 나이가 70, 80 돼가지고 보행기를 구부리고 밀면서 다니는 형편인데 연애하자고 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건강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